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은행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거기 이쁜 은행 아가씨, 내가 밥 좀 먹어야 해서 식권 좀 줄 수 있을까? 소탈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부탁하는 한 어르신에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고작 청소했다고 식권 달라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금 정도는 하셔야죠. 청소 그거 돈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는데 왜 식권을 드려야 하죠?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는 젊은 여직원의 말에 어르신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식권 좀 줘. 이쁜 은행 아가씨, 청소 깨끗하게 했어. 그러자 여직원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던진 것은 그러면 여기 식권 줄 테니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리세요. 냄새 나니까. 검은 쓰레기 봉투를 건네며 내뱉은 그 말에 어르신의 얼굴에 스친 표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여직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어떤 인물에게 쓰레기 봉투를 건넸는지, 그리고 몇 분 후 이 은행 전체가 어떤 충격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지.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미래은행 테헤란 지점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과 명품 핸드백을 든 고객들이 오가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조용히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올해 78세. 낡은 작업복에 때 묻은 머리수건을 쓴 그녀의 모습은 주변에 세련된 고객들과는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닳아 소리를 내며 걸어가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기 와 있지? 한 고객이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은 듯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구에서는 올해 26세의 박미영 대리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 은행에 입사한 지 3년째인 그녀는 자신의 외모와 학벌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다림질한 유니폼을 입은 채 업무에 임하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가 창구 앞에 서자 미영 대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업무가 뭐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기, 순자 할머니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을 시작하려 하자 미영 대리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 아니시면 저기 안내 데스크에서 문의하세요. 싸늘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거기 이쁜 은행 아가씨, 내가 밥 좀 먹어야 해서 식권 좀 줄 수 있을까? 아침부터 이 건물 청소하느라 점심을 못 먹었거든. 순자 할머니의 소탈하고 정중한 부탁에 미영 대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의 시선도 하나둘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고작 청소했다고 식권 달라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미영 대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예금 정도는 하셔야죠. 청소 그거 돈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는데 왜 식권을 드려야 하죠? 날카롭고 차가운 말이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식권 좀 줘. 이쁜 은행 아가씨. 청소 깨끗하게 했어. 순자 할머니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대리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뻔뻔하시네요. 그러면 여기 식권 줄 테니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리세요. 냄새나니까. 그리고는 책상 아래에서 검은 쓰레기 봉투를 꺼내 순자 할머니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은행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어머나 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너무하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쓰레기 봉투를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영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쁜 은행 아가씨. 순자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고객 상담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잠깐 상담받을 일이 있어서요. 미영 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담요? 청소하시는 분이 무슨 상담을. 하지만 그때 순자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나온 것은 바로 이 은행의 VIP 고객 카드였습니다. 과연 순자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 한 장이 이 은행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VIP 고객 카드. 그 금색 카드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는 순간 미영 대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카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죠? 미영 대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VIP 카드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카드는 예금 잔액 1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발급되는 프리미엄 다이아몬드 등급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은행 아가씨가.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한 여성 고객이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거 다이아몬드 카드 아니야? 우리 남편도 못 받는 거. 미영 대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다이아몬드 카드를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정장을 차려입은 대기업 회장이나 유명 연예인들이었죠. 죄송합니다만 혹시 신분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미영 대리가 간신히 말을 뱉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김순자, 1947년생. 컴퓨터에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는 미영 대리의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고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예금 잔액 3,247억 원. 미영 대리가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247억 원. 그녀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저기, 미영 대리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을 때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쁜 은행 아가씨, 고객 상담실 어디 있다고 했죠? 이때 옆 창구에서 일하던 김 과장이 상황을 눈치채고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흘끗 보던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영 대리, 이게 뭐야? 과장님, 이분이. 미영 대리가 말을 잇지 못하자
김 과장이 직접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순자 할머니께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김 과장의 사과에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야? 저 할머니가 뭔데?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과장님이시구나. 그럼 상담실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김 과장이 허둥지둥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미영 대리,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미영 대리는 아직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쓰레기 봉투를 건넸던 그 할머니가 3천억 원의 주인이라니. 순자 할머니가 VIP 라운지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미영 대리에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아가씨, 쓰레기 봉투 고마웠어요. 나중에 꼭 써야겠어요. 그 말과 함께 순자 할머니는 VIP 라운지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검은 쓰레기 봉투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은행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이때 은행 로비에 있던 한 고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할머니한테 쓰레기 봉투 준 썰. 실화냐 이거.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VIP 라운지에서 꺼낼 진짜 이야기는 이 은행 전체를 뒤흔들 폭탄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과연 순자 할머니는 VIP 라운지에서 무엇을 요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쓰레기 봉투는 정말로 쓰이게 될까요? 한국미래은행 테헤란 지점 VIP 라운지는 마치 고급 호텔 로비를 연상시켰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한 잔에 5만 원짜리 커피가 무료로 제공되는 곳이었죠. 순자 할머니가 고급 가죽 소파에 앉자 지점장 정민호 상무가 직접 뛰어왔습니다. 정상무는 이 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한 베테랑으로 수많은 VIP 고객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아니에요, 상무님. 순자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평소 하던 대로 한 거잖아요. 정상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상무님, 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사진은 지난주 이 은행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이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복장이 불결하다며 쫓겨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한 달 전의 것이었습니다. 생계형 대출을 신청하러 온 60대 여성이 담보가 부족하다며 문전박대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통장 개설을 하러 왔다가 학생은 다른 지점 가라며 거절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상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고객님, 이 사진들은 어떻게? 제가 직접 찍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은행을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옷차림 보고 5초 만에 고객을 분류하는 능력이. 순자 할머니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직원들이 고객들을 부르는 별명들이에요. 똥차 낡은 차를 타고 오는 고객, 거지 작업복을 입고 오는 고객, 무개념 큰 소리로 말하는 고객, 폐급 나이 든 고객.
정상무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 은행의 내부 교육 자료였습니다. 고객 등급 분류 매뉴얼, 복장, 나이, 차량 등을 기준으로 어급부터 D급까지 나누어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침서죠. 정상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자료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밀 문서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3개월 전부터 여기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폭탄 선언에 정상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청소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봤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서류들도 모두 수거했고요. 순자 할머니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오늘 미영 대리가 쓰레기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아 미리 준비된 촬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과연 여러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 자료들로 뭘 하시려는 건가요? 순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우선 금융감독원에 신고부터 해야겠죠. 그 다음엔 언론사에도 보내고, 유튜브나 SNS에도 올려야겠네요. 정상무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개되면 이 지점은 물론 은행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고객님, 제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아까 받았던 검은 쓰레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그 이쁜 아가씨가 준 선물이에요. 참 의미 있죠?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 안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정상무는 이제 순자 할머니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이 모든 상황의 설계자였던 것입니다. 과연 순자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은행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정상무가 식은땀을 흘리며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고객님, 정확히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주선명 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순자. 정상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명종합건설은 국내 10대 건설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연 매출 2조 원을 넘나드는 대기업이었죠. 그럴 리가. 믿기 어려우시죠? 순자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전무? 나야. 지금 한국미래은행 테헤란 지점에 있어. 응, 그건 맞아. 지금 당장 와. 10분 후 VIP 라운지 문이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선명종합건설 김철민 전무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셨군요. 김철민 전무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상무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이 정말 선명종합건설 회장님이신가요? 회장이 아니라 사장이에요. 아직 제가 현역이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시는 건 당연해요. 78살에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김철민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매주 현장을 직접 돌아보십니다. 작업복을 입고 직접 현장 곳곳을 확인하시죠.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현장에서 벽돌 나르고 시멘트 반죽하던 때를 어떻게 잊겠어요.
정상무는 이제 순자 할머니가 왜 3개월간 청소부로 일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제가 건설업을 40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과 진짜 마음을 보는 사람. 순자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공사 중인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 짓고 있는 63층 빌딩. 제가 시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모두 저와 같은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은행에 와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김철민 전무가 덧붙였습니다. 사장님은 평소에도 직원들과 똑같은 급식을 드시고 현장 숙소에서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순자 할머니가 아까의 사진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 모두 제 직원들이에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소중한 사람들이죠. 정상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꺼지, 똥차라고 불렀죠. 제 가족 같은 직원들을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오늘이에요. 78살 할머니한테 쓰레기 봉투를 던져주다니. 이때 VIP 라운지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미영 대리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문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한테 어떻게 사과드리지? 완전 망했다, 우리. 순자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상무님, 이제 제 결정을 말씀드릴게요. 정상무가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첫째, 제 모든 예금을 인출하겠습니다. 3,247억 원 전액이요. 정상무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둘째, 저희 회사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직원들 급여 계좌, 회사 운영, 자금, 건설 대출까지 모두요. 김철민 전무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총 거래 규모가 8천억 원이 넘는데. 알고 있어. 그래도 결정했어. 정상무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3천억 원도 큰 돈인데 8천억 원이 한 번에 빠지면 이 지점은 물론 은행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고객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순자 할머니가 검은 쓰레기 봉투를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저에게 준 기회예요. 쓰레기 취급할 기회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3천억 원 인출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겁니다. VIP 라운지를 나서며 순자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참, 그리고 그 이쁜 아가씨한테 전해주세요. 쓰레기 봉투 정말 잘 쓰겠다고. 과연 이 은행은 내일까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가 VIP 라운지를 나서자마자 한국미래은행 테헤란 지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상무가 급히 본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행장님, 큰일 났습니다. 선명종합건설 김순자 회장이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부행장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김순자 회장을?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3천억 원 인출에 회사 거래까지 끊겠다고 합니다. 총 거래 규모가 8천억 원이 넘어요. 본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명종합건설은 한국미래은행의 10대 거래처 중 하나였습니다. 이 거래가 중단되면 은행 전체의 분기 실적에 큰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당장 지점으로 내려간다. 절대로 그분을 떠나보내지 마.
하지만 이미 순자 할머니는 은행을 떠난 후였습니다. 한편 창구에서 미영 대리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그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영아 어떡해. 선명종합건설 회장님한테 쓰레기 봉투를. 완전 끝났다. 우리 다 잘렸어. 김 과장이 미영 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 너 지금 당장 사과하러 가야 해. 무릎 꿇고라도. 미영 대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청소하시는 분인 줄. 몰랐다고? 너 3년 동안 뭘 배웠어?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라고 가르쳤나? 김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고객 등급 분류 매뉴얼을 만든 장본인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은행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순자 할머니가 당한 일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진 것입니다. 한국미래은행에서 할머니에게 쓰레기 봉투를 줬다는 게 사실인가요? 고객 차별 매뉴얼이 정말 존재하나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정상무는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하지만 이미 인터넷에는 관련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한국미래은행 갑질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은행에서 78세 할머니한테 쓰레기 봉투 준 썰. MP4. 진짜 개빡치네. 저런 은행은 망해야 함. 내 계좌도 당장 해지한다. 온라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상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점 부행장이었습니다. 정상무, 지금 당장 김순자 회장님께 사과드려. 뭘 해서든 마음을 돌려놔. 하지만 이미 떠나신 후인데. 그럼 찾아가. 집까지든 회사까지든. 정상무가 허둥지둥 순자 할머니의 연락처를 찾던 중 미영 대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 제가 직접 사과드려야죠. 미영 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이 만나주실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때 김철민 전무가 은행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류를 가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상무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전무님, 김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김철민 전무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래도 한 번만. 기회요? 김철민 전무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장님께서 78년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라고 하시더군요. 미영 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무님,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김철민 전무가 미영 대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쓰레기 봉투를 준 직원이군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다고요? 김철민 전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78세 할머니를 쓰레기 취급한 게 단순히 어리석은 일인가요? 미영 대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행 로비 한복판에서 말이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주변 고객들과 기자들이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민 전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사장님이 3천억 원 인출하러 오실 때 직접 사과하세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미영 대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이 은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미영 대리의 사과가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한국미래은행 테헤란 지점 앞에는 이미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3천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러 오는 건가요? 선명종합건설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은행 내부도 마찬가지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본점에서 부행장과 여러 임원들이 내려와 있었고 모든 직원들이 바짝 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대리는 어젯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은행 문이 열리며 순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김철민 전무를 비롯해 회계팀장 그리고 변호사까지 동행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들어서자 은행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곧장 미영 대리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약속대로 왔어요. 3천억 원 인출하러요. 미영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전에 한 말씀만.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행 로비 한복판에서 말이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지만 미영 대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식권을 요청하셨을 때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청소부라는 선입견으로 마치 회장님이 구걸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미영 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쓰레기 봉투를 드렸을 때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조차 촬영을 멈추고 이 장면에 집중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영 대리가 고개를 들어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요. 회장님처럼 78세에도 현장을 직접 도시며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라는 거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회장님의 직원분들께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대리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만약 회장님 딸이었다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이제야 생각해 봅니다. 이때 순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영 대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그 사과 진심인가요? 네, 회장님. 제 인생에서 이보다 진심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어제의 검은 쓰레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미영 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봉투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억 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제가 이 쓰레기 봉투를 받고 집에 가서 생각해 봤어요. 이 봉투에 뭘 담아야 의미가 있을까 하고요.
순자 할머니가 미영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진짜 쓰레기가 아니라 희망을 담는 거였어요. 미영 대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1억 원은 우리 회사 직원들의 자녀 장학금으로 쓸 돈이에요. 여기 은행에 기부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진심으로 사과했으니 이 은행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행장이 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그럼 예금 인출은? 순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아가씨 마음에 달려 있어요. 모든 시선이 미영 대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미영 대리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된 순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 미영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리더십,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마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미영 대리가 부행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부행장님, 저는 오늘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부행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 대리, 왜 갑자기? 제가 이 은행에 있으면서 배운 건 고객을 차별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고객 등급 분류 외모로 판단하기. 그런 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미영 대리가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 같은 사람도 회장님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은행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가 정말로? 네. 진짜 사람다운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요. 이때 김철민 전무가 나섰습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 고객 상담팀에서 일할 기회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순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그 전에 순자 할머니가 부행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은행부터 바뀌어야겠어요. 부행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고객 차별 매뉴얼은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진정한 고객 서비스 매뉴얼이에요. 첫 번째 조항을 읽어주었습니다. 1조. 모든 고객을 동일하게 존중한다. 나이, 성별, 직업, 외모에 관계없이. 두 번째 조항입니다. 2조. 고객의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한다. 판단하기 전에 들어본다. 세 번째 조항입니다. 3조. 직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한다. 고객을 비하하는 은어나 별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적용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에 희망 창구를 만들었으면 해요. 희망 창구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별 상담 창구예요. 무료 재정 상담, 소액 대출 안내, 그리고 정말 급할 때는 긴급 지원까지. 순자 할머니가 1억 원이 든 쓰레기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매월 1천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이 장면을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뉴스였습니다. 이때 미영 대리가 다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 희망 창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가씨가?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아니요, 여기서요. 이 은행이 정말로 바뀌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미영 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실수를 하는 직원이 더 이상 없도록 교육도 하고 싶어요. 부행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미영 대리, 그럼 사표는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이 은행을 진짜로 바꿔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요. 그럼 제 예금 인출도 취소하겠습니다. 부행장과 모든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올게요.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러. 그때는 작업복 말고 정장을 입고 오시나요? 미영 대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때도 작업복 입고 올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려면 그래야죠.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미래은행 테헤란 지점에는 희망창구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창구의 첫 번째 상담원으로 미영 대리가 앉았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50대 아저씨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그를 보며 미영 대리는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과연 이 은행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달 후 순자 할머니가 다시 왔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국미래은행 테헤란 지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 오른쪽에는 희망창구라는 따뜻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 시간에 맞춰 순자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같은 작업복, 같은 머리수건 차림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입구에서 경비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순자 회장님이시죠? 미영 대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순자 할머니가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행 로비 곳곳에는 변화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희망 창구에서는 미영 대리가 한 어머니와 상담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자녀 교육비 대출은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서류 작성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미영 대리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어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서류가 복잡하다며 돌려보냈는데 저희는 다릅니다. 고객님이 편하실 때까지 도와드릴게요. 순자 할머니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담이 끝나자 미영 대리가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미영 대리가 자랑스럽게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희망 창구를 통해 200명이 넘는 분들을 도왔어요. 벽에는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이 등록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은행에서 따뜻한 대우를 받았어요. 희망 창구가 정말 희망이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영 대리가 다른 직원들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변했어요. 이제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다른 창구에서도 직원들이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이 서류 하나만 더 가져오시면 대출 승인 가능해요. 제가 미리 연락드릴게요. 할머니, 연금 계좌 개설 도와드릴게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 씨, 네,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 은행 전체가 변했네요. 미영 대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이 저에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정상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지점이 은행 전체에서 고객 만족도 1위가 되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익도 30% 증가했어요.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순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영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오늘도 식권이 필요하세요? 순자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점심에 초대하고 싶어요. 희망 창구 직원들 모두 말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점심시간 근처 식당에서 순자 할머니와 은행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나이도 지위도 다르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미영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선명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왜 굳이 3개월이나 청소 일을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경험해봐야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직원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미래은행 테헤란 지점의 희망 창구에는 여전히 미영 대리가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죠. 벽에 걸린 순자 할머니의 사진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결정된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미래은행 테헤란 지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줄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부터 작업복을 입은 현장직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한 표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희망 창구가 있는 은행이에요?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차별 없이 대해준다고 해서 왔어요. 1년 전 순자 할머니의 쓰레기 봉투 사건은 단순히 한 은행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퍼진 이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다른 은행들도 앞다투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창구 담당자로 자리 잡은 미영 대리, 아니 이제는 미영 과장이 된 그녀가 오늘도 첫 번째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첫 번째 고객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헤어진 청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미영 과장의 표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 창업 자금 대출 상담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청년의 이름은 김민수.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되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컸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학습 카페를 만들고 싶어 했죠. 사실 다른 은행 세 곳에서 거절당했어요.
담보도 없고 신용도도 낮다고. 미영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 중요한 건 담보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사업 계획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민수가 낡은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영 과장이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때 미영 과장의 책상 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순자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꿈에는 담보가 필요 없다. 마이너스 김순자 회장님. 미영 과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지점장님, 희망창구 미영입니다. 특별심사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어요. 30분 후 정상무 지점장이 직접 희망창구로 내려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그는 이제 직원들과 고객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맞나요? 사업 계획서 잘 봤습니다. 정지점장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보 없이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지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공하시면 꼭 다른 청년들도 도와주세요. 그게 저희가 바라는 진짜 이자예요. 이런 일은 민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희망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성공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명종합건설 사무실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특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전무, 우리가 시작한 희망은행 프로젝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김철민 전무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 37개 은행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총 지원 대상자가 1만 5천 명을 넘어섰고요. 순자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김 전무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고객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1년 전 쓰레기 봉투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영 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미영 씨, 어쩐 일로? 미영 과장이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6개월 전 희망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한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영 과장님께 6개월 전 제가 생활비 대출 때문에 울면서 은행에 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다른 곳에서는 모두 거절당했는데 미영 과장님만이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아이들 학비를 해결할 수 있었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는 손님들을 보며 미영 과장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을 기억해요. 사람에게는 모두 다시 일어설 힘이 있어요.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어려운 분들께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미영 과장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을 다른 분들께도 전하고 싶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은영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미영 과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아나요? 미영 과장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이 저에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공사 중인 새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 아세요? 네, 회장님 회사에서 짓고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센터죠? 맞아요. 그 건물 1층에 희망 카페를 만들 예정이에요. 미영 씨 같은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공간으로요. 미영 과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이야말로 이 일의 최고 전문가잖아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집에서 1년 전을 회상해 봤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작업복을 입고 은행 청소를 했던 그때 과연 이런 변화가 올 줄 알았을까요? 거실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그날의 검은 쓰레기 봉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 그 봉투 옆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편견이고 가장 아름다운 건 진심이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정말로 세상이 바뀌는구나. 내일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겉모습 때문에 차별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미영 과장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가 만드는 파문처럼 말이죠. 2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선명종합건설 임직원들과 함께 특별한 곳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마포구에 새로 문을 연 희망 복합문화센터였습니다. 1층에는 무료 학습 카페, 2층에는 창업 상담실, 3층에는 진로 상담실, 그리고 4층에는 작은 강당이 있었습니다. 모든 층에는 공통된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1층 카페를 둘러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돌아보니 민수였습니다. 2년 전 희망 창구에서 대출을 받아 학습 카페를 시작했던 그 청년이었죠. 이제는 이 복합센터의 운영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많이 달라졌네. 정말 그랬습니다. 2년 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할머니와 미영 과장님 덕분이죠. 민수가 카페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을 준 분들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미영 과장의 사진이 가장 크게 걸려 있었죠. 이 카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공부하고 진로 상담받고 때로는 무료 식사도 해결하죠. 카페 한쪽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중학생들에게 과외를 해주고 있었고요. 매일 평균 200명 정도가 이용해요. 지난 2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이 3,000명이 넘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네.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는 김지혜. 2년 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왔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도 걱정이었어요. 지금은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전교 1등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박준호.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지금은 고등학생인데 벌써 앱 개발로 용돈을 벌고 있어요.
하나하나 소개하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미영 과장이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은행을 그만두고 이곳에서 전업으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셨네요. 미영 씨,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미영 과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보람있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순자 할머니가 2층으로 올라가며 물었습니다. 2층에서는 주로 뭘 하나요? 창업 상담이에요. 민수처럼 꿈은 있지만 자금이 없는 청년들을 도와드려요. 2층 상담실에서는 한 청년이 미영 과장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저는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플라스틱 대신 쓸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했는데 미영 과장이 열심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사업 계획서 한번 볼까요? 순자 할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니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는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왜 반대하시는데? 불안정하다고. 그냥 공무원이나 되라고 하세요. 상담사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부모님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순자 할머니가 4층 강당으로 올라갔을 때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1회 희망 이야기 발표회. 무대 위에서는 이곳의 도움을 받아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19세 김다은 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이곳에서 처음 꿈을 찾았습니다. 다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만 하며 살고 있었어요. 공부는 포기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선생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다은이가 잠시 말을 멈추고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는 간호학과에 진학했고 장래 희망은 소아과 간호사입니다. 이곳에서 받은 도움을 병원에서 아픈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27세 이정훈 씨였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노숙자였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집도 잃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죠. 정훈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었고 미영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일자리도 구해주시고 임시 거처도 마련해주시고 지금은 작은 배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도 5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제가 고용한 직원들은 모두 저처럼 어려웠던 분들입니다. 정훈 씨가 미영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김철민 전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명종합건설 김철민입니다. 김 전무가 무대에 올라서자 관객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장님 대신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김 전무가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저희 사장님이 78세의 나이에 작업복을 입고 은행 청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힘든 일을 굳이 하시는지. 김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단순히 은행의 차별을 폭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이것이었어요. 김 전무가 관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분들,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김전무가 순자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발표회가 끝나고 순자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처음에 왜 청소 일을 선택하셨어요?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순자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청소라는 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어. 아, 그런 의미였구나.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어.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일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잖아. 순자 할머니가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가난하다고, 성적이 낮다고, 집안 배경이 없다고 무시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미영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지. 순자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내 나이가 80이야.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어. 순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이제 여러분이 있으니까. 순자 할머니가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이곳을 더 큰 곳으로 만들어봐. 전국에 이런 곳이 생기도록. 미영 씨, 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내가 가진 진심을 널리 퍼뜨려. 철민이, 넌 회사에서 직원들을 더 소중히 여겨줘. 진짜 가족처럼.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줘. 서로를 차별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쓰레기 봉투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영 과장에게서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순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모두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추가했습니다. 기억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진심이야.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그건 바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구나.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 것을. 작은 진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